나는 오늘 거울 앞에서 내 이름을 접었다고 말하고 싶다. 스튜디오 문에 붙은 익명 출연자 내 글자를 보고 숨을 가다듬었다. 마이크를 쥔 손가락은 오래된 겨울처럼 떨렸고 형광등의 흰빛은 내 과거를 비추는 듯 서늘했다. 북쪽을 떠나던 날보다도 낯선 내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거짓말하지 말자. 내게 남은 건 목소리 하나뿐이니까.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5분 전입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침묵은 여전히 유능한 통역사였다. 하지만 이제 침묵에게 모든 문장을 맡기진 않으려 한다. 나는 예전에 뉴스 원고를 읽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었고 웃음은 조절된 조명이었다. 종일 정교하게 맞춰진 시간의 톱니 사이로 마음은 자꾸 빠져나갔다. 퇴근길엔 귀에 붙은 미소를 떼어내듯 걸었다. 어느 겨울 행사장에서 나는 실수처럼 뒷문을 열었고 숫자가 스스로를 배반하는 장면을 보았다. 창고엔 포대가 쌓였지만 봉투 무게는 제각각이었고 보고서는 완전 분배를 외쳤다. 그날 이후 내 안의 나침반은 비명을 배웠다. 하지만 그 비명을 들었다고 해서 곧장기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몇 달 뒤 내 책상에 청색 서류철이 놓였다. 봉인 스탬프는 과장된 미소처럼 선명했고 표 아래 표가 이어지며 이름 위에 또 다른 이름이 겹쳐 있었다. 외화계좌, 특수공급, 우선권, 친인척 열을 세다가 손을 멈췄다. 탕비실에서 커피를 데우며 서류 몇 장을 넘겼을 뿐인데 손끝이 잉크 냄새를 닮아갔다. 동료가 들어와 컵을 쥔 채 말했다. 많이 봤으면 이제 그만 봐. 괜한 호기심은 오래 못 가. 나는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문장을 고쳤다. 오래 못 가는 건 호기심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그때 나에겐 아직 위험했다. 도망은 특별한 날에 시작되지 않았다. 하늘은 맑았고 뉴스는 짧았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뒷목에 땀을 식혔다. 바람은 작지만 확실한 질문을 던졌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작은 가방에 속옷과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머릿속 목록에 몇 줄을 챙겨 나왔다. 이름은 문턱에서 가장 먼저 덜어낸 짐이었다. 브로커의 손을 타며 말투는 줄고 표정은 다쳤고 웃음은 묵음이 되었다. 강물 앞에서 나는 희망과 두려움을 저울에 올려보았다. 하지만 그날 밤 희망이 머리카락 한 올 더 가벼웠기에 나는 물속으로 발을 내딛었다. 강물은 이빨을 숨기지 않았고 중국의 밤은 더 길었다. 숨은 얕아졌고 반지는 호주머니의 깊이를 따라 사라졌다. 구겨진 지하실에서 수십 개의 호흡이 서로를 지탱했고 꿈속 그 느낌은 과거의 문손잡이를 돌렸다. 누군가는 잡혀갔고 누군가는 팔려갔다. 거래와 구원은 때로 같은 방을 나눴다. 나는 2번의 함정과 1번의 기적을 지나 문턱을 넘었다. 이름 없는 새벽이 나를 남쪽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낯선 노래를 낮게 따라 불렀다. 아무도 발음을 탓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의 첫맛은 달지 않았고 혀는 오래 굳어 있었다. 남쪽의 하늘은 높다기보다 넓었다. 교육기관에서 새 이름을 받고 손을 드는 법을 배웠다. 질문이 있을 땐 먼저 묻고 메뉴를 고를 때는 스스로를 선택하는 연습을 했다. 밤이면 오래된 습관이 찾아와 탕비실 문을 열었다. 청색 표지와 겹쳐진 이름들이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때 언론에 연락이 왔다. 내 말로 된 말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원고를 읽던 자리로 돌아가되 이번에는 내 목소리로 그것이 가능할까? 기자를 만났을 때 그는 내 얼굴보다 손을 오래 보았다. 굳은 살과 흉터는 말보다 먼저 이야기했다. 하지만 상처가 말해준다고 해서 상처가 대신 책임져 주는 건 아니었다. 기자는 물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나는 냄새부터라고 답했다. 곤주림의 냄새, 창고의 냄새, 밤새 겹친 숨의 냄새.
그리고 마르지 않은 잉크의 냄새. 냄새는 거짓말이 서툴다고. 냄새를 따라가면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 인터뷰는 여러 날 이어졌고 그는 어느 순간 묻지 않고 시간을 내어 주었다. 시간은 종종 질문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만약 말한다면 누가 다칠까? 나만일까? 아니면 이름을 잃어버린 아이들일까? 그리고 내 딸 유진. 마지막 겨울바람 속 인사가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칼처럼 선명한 폭로는 방향보다 손을 먼저 기억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전화는 발신표 시제 안으로 몇 번 울렸고 복도 거울에 익명의 메모가 붙었다. 조심해, 조심해는 친절과 잔혹이 같은 포장을 쓰는 말이었다. 나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경찰 상담을 받아 기록을 남겼다. 기록은 거짓말을 싫어하고 거짓말은 기록을 무서워한다. 조금씩 선명해졌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 날 단체 모임에서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들어왔다. 아이가 내 목걸이를 잡아당기며 웃었다. 그 웃음은 내가 잃어버린 소리였다. 내 안의 나침반이 멈추고 한 방향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걸으면 돌아갈 다리를 일부 버려야 했다. 방송국 사전 미팅에서 익명 처리와 신변보호 절차를 들었다. 음성 변조, 실루엣, 이동 경로, 조사팀의 검증은 고통스러웠다. 기억은 뼈가 아니라 근육이라 늘어났다 줄었다. 나는 자주 멈추고 자주 물을 마셨다. 팀은 몰아세우지 않았고 대신 여러 각도로 비춰보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처음엔 불신, 나중엔 조심, 결국 책임을 받다. 나는 내 말에 무게를 어림잡을 수 있게 되었고 두려움은 여전히 컸지만 길을 잃지 않았다. 오늘 대기실의 공기는 건조했고 형광등은 피로를 감췄다. 가슴 속 쪽지엔 유진이라는 글자가 접혀 있었다. 하지만 접힌 글자는 펼칠 때마다 다른 울음소리를 냈다. 문이 열리고 빨간 불이 켜졌다. 사회자는 용감한 증언자라 소개했고 나는 의자의 얕은 쿠션에 허리를 곧게 세웠다. 첫 질문은 삶이 어땠냐였다. 나는 미소를 들이지 않았다. 삶은 냄새였습니다. 굶주림, 창고, 종이, 사람의 숨, 그리고 잉크. 잉크는 기록이고 기록은 우리를 묶기도 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기록을 제 입으로 옮기러 왔습니다. 떨림을 숨기지 않았다. 떨림은 거짓말을 싫어한다. 카메라는 내 옆모습을 잡았고 말이 화면을 채웠다. 보는 것과 추측을 분리하고 의심이 필요한 자리에 의심을, 확신이 필요한 자리에 확신을 놓았다. 하지만 확신은 칼날이니 반드시 칼집을 함께 보여줘야 했다. 광고 전 신호가 왔다. 물 한 모금을 삼켰다. 몸이란 얼마나 큰 배려인가. 다시 빨간 불. 기록 검증 파트. 나는 구조를 숨기지 않았다. 특수공급의 경로. 우선권 배분 방식. 현장의 무게차. 보고서와 현실의 괴리. 이름은 별칭과 숫자로 바꾸되 관계는 흐리지 않았다. 관계를 밝히는 건 사람을 겨냥한 폭력이 아니라 구조를 겨냥한 정밀함이니까. 사회자가 묻는다. 위협을 느꼈나요? 나는 말했다.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두려워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은 제 목을 조르지 않고도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잊어버리는 재주를 목에 걸어 두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 질문, 꼭 전하고 싶은 말. 나는 가슴 속 쪽지를 떠올렸다. 유진, 나는 말했다. 이름을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알 거야. 엄마는 오늘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과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인정한다. 오늘 이후 너의 시간은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걸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림을 나는 변화의 전조로 믿어보기로 했다. 빨간 불이 꺼졌다. 복도는 눈을 피하는 법을 예의로 가르쳤다. 거울 앞에서 나는 쪽지를 다시 접었다.
하지만 접는 행위가 곧 숨김이 아니라 준비가 되려면 내일이 와야 한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둔 채 밤을 지났다. 전화는 조용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오늘 처음 내 편에 섰다. 나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고 썼다. 오늘 거짓말하지 않았다. 다음 줄, 내일 계속 말할 것이다.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떨림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떨림은 심장이 계속 일한다는 신호였으니까. 깊게 호흡하고 또박또박 다음 문장을 썼다. 새벽 창에 이슬이 맺혔다. 이슬은 밤이 울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울음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었다. 아침에 경찰서에 들러 추가 진술을 했다. 담당자는 오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짧게 끝나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더 안전할 때가 있다. 나는 오래 가자고 답했다. 단체 사무실엔 기증 물품이 쌓였고 사탕 냄새가 섞였다. 동료는 어제 잘했다고 말했다. 잘했다는 말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덜 미워하게 했다는 사실만은 인정했다. 오늘은 자료를 공식 접수하는 날. 공식과 접수와 날이 서로를 잡아 문장이 되었다. 나는 종이의 매끄러움을 손끝으로 확인했다. 오늘의 종이는 끈을 묶는 도구였다. 하지만 느슨해야 오래 간다는 것도 잊지 않으려 했다. 기자회견장엔 마이크가 많고 의자는 가까웠다. 가까움은 연대의 다른 이름이었다. 법률지원팀과 나란히 앉아 시간 순으로 정리된 사실을 말했다. 내가 아는 만큼만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 뒤엔 확인해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다리를 놓았다. 회견이 끝나자 복도엔 의심과 피로와 연대가 섞인 눈빛이 떠다녔다. 나는 세 가지 모두를 피하지 않았다. 의심은 나를 더 정확하게 만들고, 피로는 우리가 오래 가고 있다는 증거고, 연대는 혼자가 아니라는 증명이었다. 돌아오는 버스 창에 비친 물방울을 보며 생각했다. 표면 장력처럼 흩어지는 사실을 묶는 힘. 하지만 너무 세게 쥐면 터지고 너무 약하면 흘러내린다. 밤엔 법률 자문과 신변보호 조정, 추가 인터뷰, 일정이 이어졌다. 빽빽한 일정은 마음을 정돈했다. 나는 목록을 만들었다. 할 일, 연락할 사람, 확인할 문장, 경계할 상황. 그리고 기도할 이름, 마지막 칸엔 늘 유진을 썼다. 오늘은 별표를 하나 더 붙였다. 별은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기호였다. 내가 별을 믿어서가 아니라 기호로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기호는 한 번 배우면 오래 간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고 나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은 때로 위험하지만 사람을 숨쉬게 한다. 하지만 숨이 길어지면 말도 길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 첫 공식 반박이 나왔다. 조작, 가짜, 빌린 얼굴, 익숙한 단어들의 행렬. 나는 예상했다. 거짓말은 사실보다 빠르고 소문은 기록보다 넓다. 그러나 빠름과 넓음이 깊음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우리는 반박문을 준비했다. 차분하게, 시간 순서대로. 문서와 증언이 서로를 지지하게. 감정에 올라타지 말자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은 엔진이지만 핸들은 아니다. 엔진이 없으면 못 가고 핸들이 없으면 망가진다. 나는 내 안의 엔진을 고요히 켰다. 하지만 속도를 높이기 전에 브레이크가 정확한지도 늘 확인해야 했다.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본 것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온 흔적이 느껴지는 문장들. 창고의 다른 위치, 동일한 스탬프, 또 다른 목록. 익명은 가면이거나 방패다. 이번엔 방패였다. 우리는 새로운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지, 누가 다칠지, 누가 지켜줘야 하는지. 벽에 큰 종이를 붙이고 동그라미와 화살표를 그렸다. 북쪽에서 배운 도식화는 해방의 도구가 될 수도 있었다. 사람을 겨냥하지 않고 구조를 겨냥하는 법. 관계를 밝히되 사생활을 가린다. 나는 펜 끝에서 잉크 대신 숨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지도를 그린다고 해서 길이 저절로 생기진 않는다.
강연 요청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거절했다. 말이 많아지면 말에 무게가 가벼워질까 두려웠다. 어느 밤 꿈에서 유진이 물었다. 엄마, 나한테만 말하면 세상이 알까? 나는 그 질문에 비수의 숨을 들이켰다. 다음 날부터 가서 말했다. 특별하지 않은 내 이야기,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이 특별하다고.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일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아이들의 눈엔 질문이 있었고, 질문은 생존의 반대말이 아니라 방법이었다. 질문받은 어른은 책임을 배운다. 나는 책임을 연습했다. 하지만 책임이란 단어가 때로 사람을 서늘하게 홀로 세운다는 것도 배웠다. 수색은 다른 측면에서 계속됐다. 오래전 끊긴 연락을 더듬고 가능성이 낮은 경로에도 실을 걸었다. 한 목사님이 흐릿한 단체 사진을 보냈다. 해가 너무 강해 얼굴이 반쯤 날아갔는데도 어떤 눈빛은 나를 부르는 듯 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픽셀이 깨져 경계가 울퉁불퉁해져도 마음의 렌즈가 초점을 맞췄다. 혹시 숨을 참았다가 내쉬었다. 확인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시간을 견디는 힘은 느리게 자랐다. 서두르지 말자. 그러나 멈추지도 말자. 속도와 지속 사이 타협을 택했다. 하지만 타협이 비겁해지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했다. 어느 저녁 낯선 번호가 울렸다. 한참 침묵 끝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말했다. 엄마, 무릎이 풀릴 것 같았지만 울음보다 먼저 온 건 공백이었다. 그 공백을 건너기 위해 단어를 찾았다. 그래, 여기 단어 2개가 다리의 첫 판자가 되었다. 오래 말하지 못했다. 조심해야 하는 사정과 경로가 있었다. 통화를 끊고 바닥에 앉아 손을 보았다. 반지가 사라진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빈자리는 공포의 구멍이 아니라 바람이 드나드는 창문처럼 느껴졌다. 나는 창문을 닫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바람이 언제 독이 될지 모른다는 경계도 함께 걸어두었다. 그 후 나는 더 천천히 더 깊이 삶을 다시 세웠다. 아침엔 기록을 정리하고 오후엔 사람을 만나고 밤엔 글을 썼다. 말이 불꽃이라면 글은 불씨였다. 눈부심 대신 지속을 택했다. 노트에 날짜를 적고 누구를 만나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문장을 버렸는지 썼다. 버리는 문장이 쌓일수록 남는 문장이 선명해졌다. 선명함은 증거의 품질이자 사람의 품격이었다. 나는 증거에 내 품격을 기대지 않고 품격으로 증거를 꾸미지도 않으려 했다. 둘은 나란히 걷게 두었다. 그 나란함이 내가 꿈꾸는 자유의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란히 걷기 위해선 서로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연습이 필요했다. 봄이와 벚꽃은 과잉이었다. 그 과잉이 싫지 않았다. 북쪽의 봄은 짧고 조심스러웠고 남쪽의 봄은 길고 대담했다. 길고 대담한 계절 속에서 사람들은 많이 웃었고 웃음은 경계를 느슨하게 했다. 경계가 줄어든 날은 학습을 늘렸다. 법과 제도를 읽고 국제 보고서를 따라갔다. 단어가 무성한 숲에서 길 찾는 법을 익혔다. 길은 주어지지 않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늦게 하는 건 부끄럽지 않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깨달음을 기록했고 기록은 감정의 온도를 낮추고 생각의 밀도를 높였다. 하지만 밀도가 높아질수록 호흡을 자주 챙겨야 했다. 여름이 오기 전 2번째 방송에 나갔다. 이번엔 다른 증언자들과 함께였다. 나는 더 이상 익명이 아니었다. 이름을 밝히는 건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름은 타인이 불러줄 때 완성되지만 스스로 부를 때 시작된다. 나는 내 이름을 불러보았다. 지연, 갑자기 낯설지 않았다. 낯설미 줄어든 만큼 책임이 커졌다. 책임을 작은 조각으로 나눴다. 오늘의 책임, 이번 주의 책임, 올해의 책임. 조각을 엮어 목걸이처럼 걸었다. 무게가 고르게 분산되었다. 오래 착용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목이 아프면 잠시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보낸 이 없는 봉투가 있었다.
안에는 반지 하나. 내가 잃은 그 반지인지 확인할 길은 없었다. 한참 바라보다 서랍에 넣었다. 과거를 되돌려 주려는 선의와 과거를 다시 묶으려는 오해는 종종 같은 포장을 쓴다. 나는 과거를 선물로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교과서로 삼기로 했다. 교과서는 매일 펼치고 중요한 줄에 밑줄을 긋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다. 선물은 진열장에 놓여 먼지가 쌓인다. 나는 먼지를 걷어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때로는 추억의 먼지도 보호막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다. 가을 무렵 유진과의 통화는 조금 길어졌고 목소리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많은 걸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는 확실히 말했다. 엄마, 나도 내 이름을 지킬 거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울음은 패배의 깃발이 아니라 내 안의 공포를 향한 항복이었다. 항복 뒤에 평온이 들어왔고 평온은 승리보다 오래 갔다. 언젠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도 주변이 흔들리지 않는 날. 이름이 돌덩이처럼 무겁지 않고 물방울처럼 표면 장력으로 서로를 붙잡아주는 날을 그렸다. 나는 다짐했다. 표식을 남기자. 하지만 표식이 길잡이가 되려면 길 위에 오래 남아야 한다. 밤,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다. 오늘도 거짓말하지 않았다. 노트를 덮지 않았다. 덮지 않은 페이지는 내일의 빈칸을 보여주었다. 빈칸은 두렵지만 글자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는 친절이기도 했다. 나는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내 심장과 박자를 맞췄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지연, 오늘의 나를 불렀으니 내일의 나도 길을 잃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였다. 하지만 내일의 길은 오늘보다 더 정확해야 한다. 나는 오늘도 창문을 조금만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고 들어오면 내 호흡이 그 리듬을 따라가고 그것만으로도 몸속 깊은 곳에 단단한 매듭이 반 박자 느슨해진다. 예전엔 숨이 날카롭게 부딪혀 돌아오곤 했는데 이제는 둥글게 빠져나간다. 나는 이 둥근 숨을 자유라고 부른다. 거창하지 않은 자유, 문고리를 내가 돌리고 불을 내가 켜고 끄는 권리,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내가 어느 쪽으로 밀지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사소한 결정들이 매일 나를 다시 세운다. 나는 찬물 위로 뜨는 작은 김을 바라보며 내 안에 미세한 떨림을 세어본다. 떨림은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한다. 나는 떨림을 옆자리 의자로 데려와 앉힌다. 거기 있어. 하지만 그 의자를 비워두면 언젠가 내가 다시 앉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의자를 버리진 않는다. 아침이면 노트를 펼친다. 날짜를 적고 오늘의 할 일을 세 줄로 요약한다. 길게 쓰면 길을 잃는다. 짧은 문장이 뼈대를 세운다. 첫 줄은 몸, 둘째 줄은 마음, 셋째 줄은 관계. 몸에는 스트레칭과 산책과 물, 마음에는 읽기와 쓰기와 침묵, 관계에는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일. 나는 이 세 줄을 지키며 하루를 세운다. 처음엔 형식이 나를 가뒀지만 지금은 형식이 나를 지지한다. 틀은 세 장을 닮았지만 잘 쓰면 다리가 된다. 나는 다리 위에서 서쪽과 동쪽을 동시에 본다. 뒤를 보아도 추락하지 않고 앞을 보아도 어지럽지 않다. 다리에서 부는 바람은 언제나 비슷한 온도인데 그 일정함이 나를 안심시킨다. 안전하다는 감각은 크지 않아도 괜찮다. 손바닥만 한 안전이라도 품고 걸으면 발걸음이 달라진다. 하지만 안전에 너무 오래 기대면 근육이 게을러지고 게으른 근육은 다시 낡은 공포를 불러오기도 한다. 나는 오늘도 길게 걷지 않는다. 오래 걷는 대신 자주 걷는다. 같은 길을 걸어도 풍경은 자주 달라진다. 소나무는 어제와 같은데 햇빛의 각도와 바람의 결이 다르다. 나도 어제와 같은 옷을 입었지만 보폭의 길이가 다르다. 이 작은 차이를 기록해 두면 실수와 회복의 경계가 선명해진다. 실수는 되풀이가 아니라 신호였다. 어제의 과호흡이 알려준 것은 오늘의 템포였고
오늘의 조심스런 템포가 내일의 용기가 된다. 나는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걸으며 손끝으로 박자를 찍는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숨. 하나, 둘, 셋. 다시 숨. 반복은 진부해 보이지만 치유는 대체로 진부하고 진부함은 대체로 따뜻하다. 온기가 바닥에서부터 차오르면 발끝이 덜 차갑다. 하지만 따뜻함이 익숙해질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혹시 지금 멈춘 건 아닌지, 안정을 이유로 성장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집으로 돌아오면 식탁에 단정히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다. 손바닥의 온기가 잔으로 가고 잔의 온기가 다시 손바닥으로 돌아온다. 주고받음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자꾸 잊는다. 잊지 않으려면 천천히 해야 한다. 나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삼킨다. 급히 삼키면 속이 타고 타면 말이 거칠어진다. 거칠어진 말은 내 마음에서 나에게 먼저 상처를 낸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내게 말한다. 괜찮다. 늦어도 된다. 다음 줄은 비워둬도 된다. 빈칸은 두려움이 아니라 초대장이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초대하는 종이. 나는 빈칸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초대장을 보낸다. 오늘은 평온이여. 오늘은 숨이여. 오늘은 작은 웃음이여. 내게 와서 잠깐 쉬어라. 하지만 평온만 초대하면 도착한 용기는 문턱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오후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돈다. 제일 먼저 향을 맡는다. 잘 익은 과일은 냄새가 맑다. 맑은 냄새를 맡으면 마음도 맑아진다. 상인과 눈이 마주치면 나는 먼저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가벼운 농담으로 가격을 깎아주고 나는 웃으며 거슬러 받은 동전을 손가락 사이로 튕긴다. 동전은 오래된 소리를 낸다. 그 오래됨 속에서 나는 미래를 생각한다. 오래된 것과 새 것 사이엔 늘 다리가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리가 필요하다. 다리는 반드시 크지 않아도 된다. 나와 그가 하루의 온도를 한도 큼 섞어 가지면 그걸로 족하다. 나는 봉지를 접어 가방에 넣고 한 발 물러선다. 한 발 물러서면 풍경이 한 장 넓어진다. 넓어진 풍경 속에서 나는 오늘의 나를 다시 확인한다. 하지만 넓어지기만 하는 풍경은 초점을 잃기 쉽고 초점을 잃은 마음은 다시 허둥대기 쉽다. 나는 저녁이면 창가 책상 앞에 앉는다. 햇빛이 남긴 마지막 선이 창틀을 스치고 바닥에 낮은 직선을 그린다. 그 선 위에 연필을 올리면 길이 생긴다. 길이 생기면 문장이 따라오고 문장이 따라오면 마음이 늦게라도 도착한다. 나는 오늘의 마음을 늦게라도 도착하게 하고 싶다. 늦게 도착한 마음은 천천히 앉는다. 서둘러 앉힌 마음은 자주 넘어지니까. 나는 단어를 아껴 쓴다. 아껴 쓴 단어는 밀도가 높고 밀도가 높은 문장은 스스로를 지탱한다. 지탱하는 문장은 다음 문장을 부르지 않고도 한참을 버틴다. 버티는 동안 나는 숨을 고르고 시선을 덜 흔든다. 그리고 한 문장 더 아주 짧게 아주 정확하게 나는 쓴다. 오늘은 나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놓치지 않으려 너무 꽉 쥐면 손금에 자국이 남고 자국은 때때로 또 다른 아픔이 된다. 화분을 돌보는 시간은 밤으로 넘어가는 달이다. 잎사귀 밑면에 숨은 먼지를 부드러운 붓으로 털어주면 내 폐 속 먼지도 같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다. 물을 줄 때 나는 과거의 말들을 떠올린다. 지나치게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아끼면 마른다. 돌봄의 공식은 물과 닮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주었는지, 얼마나 남겨두었는지, 얼마나 흘려보냈는지 묻는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듯 전등을 낮춘다. 낮추면 그림자가 길어지고 그림자 속에서 내가 길어진다. 길어진 나는 내일의 걸음을 미리 연습한다. 연습하면 덜 무섭다. 덜 무서우면 조금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다. 하지만 멀리만 보다가 발밑을 잊으면 낮은 돌부리에 다시 걸려 넘어진다. 나는 때로 노트를 덮고 두 손을 포개어 이마에 올린다. 체온이 체온을 위로한다. 내 몸은 내가 기댈 첫 번째 벽이고 마지막 벽이다.
벽에 금이 가면 금을 따라 빛도 들어오지만 비도 스민다. 나는 금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균열의 모양을 외운다. 균열은 약점이 아니라 지형이다. 지형을 알면 길을 낸다. 길을 내면 통과한다. 통과한 자리는 흉터로 남지만 흉터는 지도다. 지도는 길 잃은 날에 나를 불러낸다. 돌아와 여기로. 내가 밟았던 자국들이 내 발을 다시 이끈다. 나는 그 불러냄에 응답한다. 응답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응답만 하다 보면 내가 먼저 묻는 법을 잊을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꼭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다. 안부는 잔잔한 질문이다. 잘 지내요? 식사는 하셨나요? 잠은 편히 주무셨나요? 이 사소한 묻기가 내 안의 문을 살짝 더 열어준다. 누구의 대답이 오든 나는 먼저 고맙다고 말한다. 대답은 때로 늦게 오고 때로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 대답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다. 오지 않음이 거절만은 아니라는 걸 안다. 사람마다 바람의 방향이 다르고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 나는 속도를 강요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도착의 가능성을 믿는다. 믿음은 증명이 되기도 하고 단지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오늘의 나는 후자를 택한다. 하지만 버팀목만 남으면 걸음은 느려지고 느린 걸음이 오래 늦어지면 다시 꼬리를 물던 불안이 고개를 든다. 밤 산책은 짧다. 동네 끝 회전교차로까지 갔다가 돌아온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고 그 위로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내려앉는다. 도시의 밤은 조용하지 않지만 나의 밤은 고요하다. 고요는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선택이다. 나는 소란을 멀리 밀어두고 필요한 소리만 가까이 둔다. 발소리, 숨소리, 먼 차량의 일정한 윙, 그리고 아주 낮은 내 목소리. 오늘도 해냈다. 아주 작은 해냄이라도 해낸 것이다. 그 작은 해냄들이 내일의 나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든다. 견고함은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온다.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흔들릴 권리를 지킨다. 하지만 흔들림을 방치하면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으면 다시 멈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나는 침대 곁 스탠드를 끄지 않은 채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편지를 쓴다. 짧고 직선적인 문장으로 오늘의 너를 본다. 오늘의 너를 존중한다. 오늘의 너를 여기에 눕힌다. 이 세 문장이 나를 천천히 눕힌다. 누우면 등허리가 바닥을 만지고 바닥의 단단함이 심장을 안정시킨다. 지나친 부드러움은 오히려 몸을 불안하게 한다. 단단함은 모서리가 있지만 방향을 준다. 방향이 있으면 꿈도 길을 찾는다. 꿈은 종종 나에게 낡은 풍경을 보여주지만 예전처럼 휘두르지 못한다. 나는 꿈에게도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 다시. 하지만 내일을 너무 단단히 약속하면 내일이 변할 수 있는 여지를 앗아가 버릴지 모른다. 깊은 새벽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가 가장 먼저 밝아진다. 도시가 깨기 전에 희미한 청색이 방 안으로 스민다. 나는 그 색을 좋아한다.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부드럽게 맞물리는 색. 지난 시간을 용서하고 다음 시간을 환대하게 만드는 색. 그 색을 마시듯 몇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나는 새벽에게 인사를 한다. 왔구나. 와줘서 고맙다. 오늘을 시작하자. 인사는 시작의 의식이고 의식은 인간을 지탱한다. 나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안심한다. 기계가 아닌 인간, 완벽이 아닌 과정, 과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내게 위로가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은 다시 작은 실천으로 환원된다. 물을 데우고, 창을 열고, 침대를 정돈하고, 노트를 펼치고, 그리고 한 줄 쓴다. 나는 오늘도 나의 편이다. 하지만 나의 편이라는 말이 타인을 밀어내는 방패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한다. 낮에는 때때로 도서관에 간다. 책 냄새는 오래된 나무와 닮아 안정적이다. 나는 아무도 앉지 않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고 필요한 곳에만 밑줄을 긋는다. 밑줄은 강조가 아니라 약속이다. 이 대목은 나중에도 내게 필요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남기는 작은 이정표.
나는 책장을 덮고 내 마음의 밑줄을 더듬는다. 최근에 내가 강조한 단어는 무엇이었나? 자유, 숨, 다리, 온기, 그리고 너그러움. 너그러움은 어렵다. 나를 너그럽게 대하려면 먼저 나의 기준을 낮춰야 할 때가 있다. 기준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휘게 하는 일. 휘어짐 속에서 부러짐을 피한다. 하지만 기준이 흐려지면 길도 흐려지고 흐린 길은 발목을 잡는다. 오후 늦게 전화가 온다. 안부를 묻고 잠깐 웃고 필요한 정보 몇 가지를 공유하고 통화를 마친다.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는다. 기록은 기억의 지팡이다. 기억은 때때로 무게에 짓눌려 허리가 휘지만 지팡이가 있으면 다시 일어선다. 나는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고 남겨진 기록이 나를 남긴다. 상호작용. 내가 세운 것들이 나를 세운다. 바깥에서 안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숨처럼 순환하는 구조. 이 구조를 믿으면 공포는 발을 구르지 못한다. 두려움은 속삭이기만 하고 속삭임은 문을 닫지 못한다. 나는 창문을 조금 더 열고 바람을 들인다. 바람은 여전히 결을 바꾸지만 나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 하지만 휘둘리지 않기와 굳어있기는 다르다. 나는 단단하되 유연하려 한다. 저녁을 먹고 작은 음악을 튼다. 피아노의 느린 음표가 방을 가득 채우면 내 심장도 그 속도를 따른다. 느린 템포에 익숙해지면 빠른 템포도 두렵지 않다. 속도는 적이 아니라 환경이다. 환경에 맞춰 보폭을 조절하면 넘어짐이 줄어든다. 나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몸이 배운 것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몸을 먼저 설득한다. 어깨를 내리고 턱을 툭 떼고 배꼽을 안쪽으로 살짝 당기고 발바닥 전체로 서서 천천히 숨을 내보낸다. 그 한 번의 바른 숨이 하루를 갈무리한다. 갈무리된 하루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영원히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내일의 바람이 오늘과 다르면 또 다른 균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요즘 거울을 자주 본다. 예전엔 낯선 얼굴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낯설음을 기록하려 한다. 오늘의 낯설, 내일의 익숙함, 그 사이에 선 내가 보인다. 낯설음은 변화의 초대장이고 익숙함은 머무름의 의자다. 나는 초대장과 의자 사이를 왕복한다. 오래 서 있지 않고 오래 앉아 있지도 않는다. 오래 머물지 않기에 오래 갈 수 있다. 오래 간다는 말은 내게 위로다. 한때는 멀리 가는 법만 배웠고 지금은 오래 가는 법을 배운다. 멀리는 지도, 오라는 달력, 나는 달력의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오늘의 단어 하나를 적는다. 오늘의 단어는 잘했다가 아니라 했다이다. 했다는 사실이 나를 한 칸 앞으로 옮긴다. 하지만 칭찬이 아예 없으면 기운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면 했다는 사실조차 또 다른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목소리는 낮아진다. 낮아진 목소리는 멀리 나가지 않지만 더 깊이 내려간다. 깊이 내려간 말은 나를 밑동에서 붙든다. 밑동이 굵어지면 가지가 조금 더 흔들려도 괜찮다. 흔들림은 여전히 나의 권리다. 나는 권리를 남용하지 않으려 조심하지만 포기하지도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조심, 조심하는 지속. 이 두 단어가 오늘의 결론이다. 나는 스탠드를 끄지 않은 채 마지막 줄을 쓴다. 오늘 너의 호흡을 지켰다. 내일 너의 보폭을 존중하자.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는다. 눈꺼풀의 그림자가 세상을 덮는다. 덮인 세상은 잠시 나를 놓아준다. 나는 풀린 손으로 꿈을 잡지 않는다. 꿈은 스스로 머물다 스스로 떠나면 된다. 하지만 떠나는 것을 잘 보내주는 연습도 어른의 품격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안다.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신이 어본색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